위에서 이렇게 문서라는 사람의 그 강창, 속강 행위에 대해서 조금 어떻습니까? 좀 약간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서 이 문숙이라는 중은 공공연히 군중을 모아서 얘기를 하였는데 모두 불경 이론을 빌린 것들이었다. 그러나 얘기하는 것이 모두가 음란하고 야비한 일들이었다라고 대조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이제 스님이 하는 건데 이 강창 그리고 이 강창 똑같은 강창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안 좋게 나오고 이 사람은 좋게 나오고 왜 이렇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쁜 무리들이 서로 다투듯이 이를 부추기며 선동하니 어리석고 몰지각한 남녀들은 그 얘기 듣기를 좋아하여 청중들이 절간을 메웠다. 그를 우러러 존경하고 절하며 스님 교방이라 불렀고 그의 소리와 가락을 본떠서 가곡처럼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스님은 진짜 나쁜 스님이고 이 스님은 좋은 스님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역시 이제 이거는 어, 육아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적인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그 소설 장르하고 거의 비슷한 장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거리, 이야기하는 거, 어, 그 약간 좀 군중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소설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이런 장르를 못 견뎌한 겁니다. 육아적인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협작군 취급하듯이 이렇게 이 속강을 하는 강창을 하는 이 연설자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것은 오히려 이제 약간 그 굉장히 편협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시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걸 다 떼놓고 보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이 두 기록은 사실상 같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았다. 속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강창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 당대 최고의 한마디로 연예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변문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잘 보셨을 것이고요. 이것을 문학사적으로 우리는 변문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당 무렵에는 속강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변문이 널리 성행하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살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속강승 할 때 이 속강자가 바로 이 속강입니다. 그렇죠. 속강을 하는 승려, 속강승인 거죠. 장르적인 분류로 이것을 보자면은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민간 연의 일종인 창도 있고 강도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강창문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문해의 어떤 그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이후부터는 더욱 다양한 형식의 강창문학으로 발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송나라 때는 뭐 애사, 도진, 제궁조 중요합니다. 고자사, 소설, 사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명청대에는 복원, 탄사, 고사라는 사실상 이름만 조금씩 바뀌지 이런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건데 우리로 치자면 예를 들면은 그 판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특히 이제 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판소리는 제궁조의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어, 학설이 지금 대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문이 변화해가지고 이런 그 후대의 어, 장르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지를 문학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변문에 대해서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문인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인사 하기 전에 민간사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포인트는 문인사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문인사 자체가 민간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사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민간사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우선 보자면요. 이 사라는 건요. 당나라 때 새로이 생겨난 시가 형태입니다. 이것을 장단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장단꾸인데 장단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구 그러니까 행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혹은 이제 계속 길게만 있다가 잠깐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든가. 그러니까 장구도 있고 단구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이런 형태의 시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이전에 고시를 보든지 그 뒤에 나온 근체 시를 특히 보자면은 식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단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런 문학의 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민간 가요로부터 발전했다는 겁니다. 발생의 추정을 우리가 하기로는 특히 이제 서역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 보는 그 시각이에요. 옛날에는 이것을 시여라고 해서 시의 한 형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체시가 약간 변화해서 발생한 그런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낭 문건 속에서 민간사가 계속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사라는 건데 이제 사 자체가 민간사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보니까 민간 가요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유행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도식이 그려지냐면은 처음에 민간 가요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여기에서 민간사가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이 민간사가 나중에 발전을 해서 문인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인 문인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있다고요? 처음에 민간 가요, 그 다음에 민간사, 그 다음에는 문인사 이런 어떤 수직적인 개통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그 사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도낭 문건 속에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사작품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이 도낭 문건 속에 이제 그 사의 대부분은 사실은 민간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사가 대세고 그걸 흉내냈다 싶은 지식인의 사도 발견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백거의 유석처럼 민간 연애에 관심이 있었던 시인들이 처음에 이제 민간 가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민간사가 있었고 그러한 민간사 형식을 따라서 한두 수 이제 작품을 짓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제 여러 문인들이 이런 사장르를 본격적으로 이제 창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작품이 쏟아지고 새로운 시가 장르로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민간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결국은 문인사로 연결되는 민간 가요에서 문인사로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민간사 작품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이 작품들은 특히 이제 민간 가요에서 유래하다 보니까 이 민간 가요하고 완전히 같은 품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이 굉장히 소박해요. 그 표현이 진실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막 뭐 자기 기교를 부려가지고 1차 의미, 2차 의미, 3차 의미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소박하게 어떤 자기의 주인공 작중하자의 마음이 그대로 진실되게 전달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가에서 전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통속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시대의 풍속을 반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문인들의 작품보다는 당연히 거칠고 유치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칠고 유치한 그 이면에는 가장 생동감 있고 진실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동전의 이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전이 존재할 때 지금 보면은 겉면이 싫더라도 그 뒷면의 이러한 그 성질 때문에 이런 장르를 거칠고 유치한 느낌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민간사의 어떤 중요한 그 문학사적인 가치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사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크게는 소령하고 소령하고 만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 소령이란 거는 소자에서 드러나듯이 짧은 그런 작품입니다. 만사는 요게 이제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사는 긴 작품입니다. 크게는 짧은 작품, 긴 작품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미북의 도난곡 초탐에 보면 이것을 20종류로 내용상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내의 원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 멀리 있는 남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멀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남편들이 상인으로서 멀리 이제 장사하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부역에 종사해가지고 멀리 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런 민간 가요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여기 다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대로 다뤄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애정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차이점은 이게 이제 민간 가요에서도 그러니까 이 문인 사회는 이런 게 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가요에는 멀리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이런 반전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 구조적인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이제 보면 이제 뭐 불교적인 내용, 효도적인 내용 이게 무엇입니까? 육아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감정을 다루는 게 사실상 주된 건데 이 이심주를 보다 보면은 이제 육아적인 사상을 다루는 것도 적지 않게 이제 있지만은 그 대부분은 역시 이런 거였다. 이런 거를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여러분 완약사의 품격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당 5대부터 송초까지 완약한 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약한 느낌의 어떤 아름다운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여성적인 느낌의 사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사를 계승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의 어떤 품격 자체가 완약사로 그대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끊어서요. 이제 문인사로 넘어가기 전에 민간사 한 편 보고 한두 편 보고 이제 문인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